그동안 보존고 관리를 위주로 진행되던 서울 도시재생 사업이 개발과 정비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효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치동 미도 아파트가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해 최고 50층으로 재건축됩니다. 서울시의 35층 이상의 아파트 높이 제한 규제 폐지가 적용되는 첫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서울 도시재생 사업은 보존과 관리를 위주로 진행되면서 지역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생지역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재개발을 도입하는 등 개발과 정비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층 주거지와 노후된 주택, 좁은 골목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은평구 불광 이동. 이 때문에 지난 2017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보존 관리에만 치중돼 시민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골목길을 넓히지를 않았잖아요. 차 다니는 길을 1차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는 그 길을 넓히지, 좁은 골목을 그대로 놔두고 도시 재생을 하니까 그게 또 1차적으로는 불만이 많아요. 차들이 많아지니까. 서울시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재생 전략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보존과 관리 중심에서 개발의 무게 중심을 두고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쇠퇴지역 균형 발전을 새로운 비전으로 정하고 권역 단위를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를 연계해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민간 부분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그동안 재생지역 내 추진하지 않았던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을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통합 마스터 플랜 수립 등 공공지원 시스템을 개편하는 내용을 이를 위해 먼저 도시 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신규 활성화 지역 5곳을 지정했습니다. 양천구 신월 1동과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금천구 독산이동과 성동구 용답 상가시장, 중랑구 망우 본동 등 5곳이 추가됐습니다. 2세대 도시재생지역 5곳이 추가되면서 활성화 지역은 52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항공기 항로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 등으로 지역 개발이 더딘 신월 1동의 경우 모아주택같이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 환경과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금 정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신월 1동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재건축 외에도 도로와 골목길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SOC 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도시 재생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민 공동체 생활 공간으로 조성됐던 거점 시설은 주차장 등 생활 기반 시설과 키즈 카페 등 주민 편의 시설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2세대 도시 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 4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7조 원대의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 8,40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계획안은 앞으로 시의회 의견 등을 듣고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준공 40년을 앞둔 대치동 미도 아파트가 35층 높이 제한 규제의 폐지가 적용되는 첫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해 미도 아파트를 3,800세대 최고 50층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서울에서는 3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지만 서울시가 지난 3월 관련 규제를 폐지하면서 50층 건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6명은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오늘 부동산 돋보기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 하정민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먼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 10명 중에 6명은 내년 집값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조사 시작된 이래 지금 하락 전망 비중이 가장 높은 건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이유, 내년 집값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도 올해와 같은 모습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아무래도 이제 관망세가 더욱더 짙어질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금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지수라든지 물가 지수라든지 주택 매수 심리 지수 역시 지금 모두 다 올라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도 관망세 혹은 소폭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은 지금 환율도 떨어졌고 금리 인하에 대한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약간의 집값이 지금만큼의 하락세가 가파르게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요. 이 역시 이제 1월 달 내년 금리라든지 이런 기조를 보고 난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현재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고 말하면서 한 3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0%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현재 지금 보게 되면요. 집값이 과거 2, 3년 전 수준으로 회귀가 됐습니다. 2020년 초반 수준으로 집값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폭 또한 골이 깊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30%라는 것이요. 금리에 대한 영향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매로 거래가 되고 있는 매물의 경우에는 가격의 이제 하락폭이 2, 30% 정도 되는 수준이면은 금매로 매매가 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실제로 지금 이제 매매가 되고 있다 해서 이것이 지금 시장 가격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요. 일부 뭐 강남이라든지 일부 랜드마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만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금 30%, 40%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미리 우리가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물밑에 아직 표면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집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30% 혹은 40% 이상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빠질 가능성은 유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세가 역시 집값 하락폭을 따라가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되면 월세 시장으로서의 이탈 현상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월세 가속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세가 같은 경우도 매매가를 많이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기존의 매매가가 상승된다 했을 때 그것을 받쳐주는 것이 전세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도 매매가를 많이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깡통 전세를 우려해서 전세가 역시 하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발표된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지나가지 않았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미국도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이제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게 될지, 그렇다면 주택 매수 심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당장의 주택 매수 심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뭐 1월 정도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생산자 물가가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소비자의 실물가로 적용이 되기까지는 두세 달 정도의 그런 갭차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장 간에 뭐 11월 달에서 한은에서도 빅스텝 말고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은 되고 있지만요. 아직 확실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환율의 갭 차이 때문에 들어오는 외자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고 이것으로 뭐 안정화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소폭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여력이 아직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수 심리 지수가 완전히 좀 좋아지는 것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내년 상반기로 보기에는 조금 이르기 때문에 한 3, 4분기에 시장과 또 금리 상황을 살펴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하정민 대한부동산학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인들의 축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밤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공연에 나서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 드리머스의 열창에 무대를 빛냈습니다. 개막 공연에 이어 열린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은 에콰도르가 2대 0으로 개최국 카타르를 제압했는데요. 이로써 카타르는 역대 월드컵 개최국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첫 경기에서 패한 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월드컵이 4년 만에 찾아오면서 모처럼 대목을 맞은 국내 상인들의 마음은 뒤숭숭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추모 여론 속 대규모 거리 응원정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월드컵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반면 경기 시간이 밤이고 또 유통업계의 월드컵 마케팅도 시동을 걸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9일간의 열전에 들어간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16강 진출과 월드컵 특수를 판가름할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은 24일에 열리게 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